네, ETF 시장과 관련돼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해서 돌고 도는 형상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고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상법 개정안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네. 이런 이슈에 대해서 ETF 시장은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뭐 국내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신정부의 정책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들을 집중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는 상법 개정안과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적극적인 신정부의 그 내수 경제 진작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재 유통 관련 ETF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부에서 한국의 이제 AI G3 도약 의지를 밝히면서 네.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화되면서 관련된 ETF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상법 개정안이 이렇게 ETF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지 몰랐어요. 특히나 지주회사와 같은 테마는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약간은 생소한 그런 전략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제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사의 이제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라든지 3% 룰 때문에 이런 지주회사를 좀 눌렀던 밸류에이션 그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지주회사 관련된 ETF로 많은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금번 상법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진 않지만 네. 7월에 발의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배당 소득 분리 과세도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배당 전략 ETF로도 관심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당 ETF 안에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런 정부 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화 의지를 나타내는 섹터를 찾아보자라고 한다라면은 바로 금융지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금융지주에 좀 집중 투자하는 배당 전략 ETF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신정부 출범 이후 부각되고 있는 테마 ETF들의 성과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제 상법 개정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관련해서 서울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이 최근 1개월 성과가 한 13% 상승을 했습니다. 뭐 지주회사는 1개월 기준으로는 1.5% 상승을 했는데 조금 짧은 구간으로 살펴본다라면 강한 흐름을 나타냈던 구간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화장품 관련된 ETF도 지난 1개월간 6% 상승을 했고 AI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전력 인프라 ETF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포커스에서 국내 네. 배당 전략 ETF 성과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금융지주를 담고 있는 ETF와 전반적인 고배당주 ETF의 성과가 좀 차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개월 성과로 한번 보시면은 금융지주 고배당 ETF가 한 35% 상승을 했고 좋네요. 네, 그리고 은행에 집중 투자하는 ETF가 30%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배당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도 좋은 성과를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금융주제 포커스한 ETF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정말 이러한 ETF로 많이 네. 또 자금을 유입시키셨는지 네. 상반기에 또 특히나 상장된 루키 ETF 가운데서 네.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지금 이제 상반기가 지났네요. 네. 상반기 중에 국내 ETF 시장에 79개 신규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상당합니다. 굉장히 예. 많은 수의 ETF가 상장이 됐는데 이 중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린 ETF를 보시면은 커버드콜 ETF와 국내 주식형 중 배당 전략 ETF 그리고 미국 주식형 테마 중에서는 원자력과 양자 컴퓨터가 눈에 띕니다. 네. 하지만 국내 주식형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2, 3년 동안의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신규 상장 ETF는 대부분 약간 미국 주식형 기반이었습니다. 인기가 많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79개 ETF가 상반기에 상장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국내 주식형은 6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미국에 집중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국내 배당 전략의 ETF가 상반기에 상장된 이제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가 그 개인 누적 순매수가 1,25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주식형 ETF에 관심이 뜨거웠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 눈에 띄죠. 저희가 이제 신규로 상장되거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받는 부분은 결국에는 약간 미래의 꿈과 희망을 줄 수 네. 있는 IT, AI 이런 섹터였었어요. 근데 반면에 조금 올드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내수 소비재는 관심에서 약간 멀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 화장품임을 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 금액도 매월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상반기 자금 흐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개인 투자자들이 상반기에 신규 상장한 ETF 가운데서 관심을 가졌던 ETF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수익률 측면에서 보자면 지난 네. 한 주 동안 어땠습니까? 네, 지난 한 주 동안은 미국 양자 컴퓨터 ETF가 1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좋은 네.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굉장히 초기이죠. 그리고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기술력의 헤게모니를 가져갈지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그런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여러 전문가들이 이 양자 컴퓨터의 기술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그리고 상용화가 기대보다 더 빨리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이 양자 컴퓨터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런 예상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2차 전지 소부장 ETF가 지난 한 주간 9% 상승을 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국내 주식 시장이 아무래도 최근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조금 소외받았던 섹터가 어딘지 탐색하는 구간에서 2차 전지가 각광을 받았다. 네.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2차 전지 안에서도 퓨어 배터리 플레이어인 LG 엔솔이라든지 에코프로 BM보다는 가격 매력이 있으면서 분기 실적 회복이라든지 신규 고객 확보 이런 스토리가 있는 LG 화학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종목들을 많이 담고 있는 소부장 ETF라든지 핵심 소재 ETF라든지 이런 ETF의 성과가 좋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지난 한 주간 글로벌 클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 그 ETF는 좋은 성과를 보였어요. 근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는 등 그렇죠. 앞으로는 조금 조심스러운 좀 스탠스를 가져야 하는 ETF도 지난 한 주간은 조금 좋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네.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뉴스 플로우를 좀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투자를 하심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식 쪽에서도 오늘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은 오늘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관련된 ETF 전략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밖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또 어떤 ETF로 많이 갔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항상 나와서 개인들의 수급을 말씀을 네. 드리는데 항상 미국 주식형 위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위 10개를 살펴보면은 미국 나스닥 100 ETF 한 개를 제외하고는 네. 다 국내 주식형 그러네요. ETF로 예.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확실히 지금 한 2개월간 국내 주식 시장으로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돌아왔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피 200의 일간 수익률의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 ETF 지난 한 주간 764억 원 개인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상승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좀 개인들의 뷰가 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국내 주식형에 대해서는 인컴형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커버드 콜 전략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도주로 평가받는 조선
예,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오늘은 또 방산이 크게 반등을 하면서 뭐 다음에 제가 또 이 자리에 나온다라면은 방산 ETF로 많은 또 개인들의 누적 순매수가 찍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자라면은 앞서서도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쪽으로 네. 많이 자금이 몰렸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레버리지 상품들 상당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특히나 지난해를 보면은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뭐 종목 레버리지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테크 레버리지 상품들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또 우리나라에 조선 레버리지 ETF가 상장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다음 주 화요일에 그 조선 레버리지 ETF 상장이 되는데 사실 국내 주식형 ETF 중에서는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이라든지 시장 대표 지수 이외에 섹터 레버리지 ETF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 2023년 이후에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관련해서만 레버리지 ETF 상품이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주도주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조선, 방산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선 관련해서 다양한 전략을 수행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의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조선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레버리지 ETF는 내가 투자하는 누적 기간 동안의 수익률의 2배가 아니라 내가 투자하고 있는 ETF 기초지수의 일간 수익률의 움직임의 2배로 추종하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인 호흡에서 들어가시기를 권고드리고요. 이제 해당 섹터, 이제 조선과 관련된 뭐 내가 좋은 뷰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1배를 투자를 하면서 그 섹터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때는 약간의 좀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한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약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금 전술적으로 레버리지 ETF를 활용을 하시면서 추가 수익을 올리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이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1배 ETF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향성 이제 뭐 2배라든지 마이너스 1배라든지 다양한 방향성 ETF가 상장이 된다라는 것은 국내 주식에 대한 관심의 어떤 좀 증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ETF는 좀 사놓고 묻어둔다 이런 인식도 강한데 맞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인 트레이딩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레버리지 상품이 좀 고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위험률이 좀 높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레버리지 ETF는 누적 기간의 2배가 아니기 때문에 일간 수익률의 2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구간에는 오히려 내가 2배의 플러스 양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들어갔지만 누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져 있는 구간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레버리지 ETF는 묻어두는 것이 아닌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과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그런 수익의 어떤 그 기대의 가능성의 범주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트레이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시기를 좀 권고드립니다. 네, 오늘 ETF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